정도 이제 맞춰놨으면 재질을 입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모델링 소스는 잠깐 보류하고 벽체하고 바닥하고 문하고 창문. 자, 우리가 만든 것부터 먼저 재질을 입히자고요. 그래서 바닥 벽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숨기고 문도 잠깐 숨기고 자, 바닥. 자, 벽체부터 한번 볼게요. 벽체는 자, 외부 벽체, 실내 벽체 따로따로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맵이라고 놓고 여기 맵핑 소스를 여기서 이제 불러다가 쓸 거예요. 만들어 쓸 거는. 자, 외부 벽체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주로 많이 쓰는 게 흔한 게 뭐 벽돌 벽체를 제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니면 벽돌 벽체가 제일 흔하니까. 그래서 자, 벽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인터넷에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찾아서 넣어 주셔야겠죠. 문 어떤 모양이 좋을까? 자, 이런 모양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자,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벽돌 그림인데, 자, 요걸 갖고선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뭐가 있냐 하면, 자, 세이브를, 오늘날짜로 저장을 하고, 자, 범프 맵을 어떻게 쓰는지를 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범프 맵을 같이 쓰기 위해서, 자, 얘를 갖고선 범프 맵을 만든 거를, 자, 이렇게 범프 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얘를 재질을 입히는데, 자, 재질을 어떻게 여기서, 자, 지금 스케치업에서, 자, 인 모델에 가면 여기에서 사용한 재질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거 모델링 소스 불러오면서 불러온 재질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얘를 컬러 6번. 자, 요거네요. 자, 얘를 일단은 여기 있는 재질을 안 쓰고 계속 재질을 쓰면은 여기 계속 재질이 쌓이니까 이거 있는 거 갖고 수정해서 쓸게요. 얘가 자, 벽체다 라고 주고 외부 벽체 재질을 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불러다가 여기다가 얘를 적용, 적용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작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좀 키우겠다. 자, 요거를 이 정도로 좀 키우겠다. 너무 컸나? 뭐 이렇게 조금 키워서 그래도 모양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조절을 해줘야겠죠? 뭐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자, 범프 맵은 여기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에드셋 에디터 가면, 자, 여기서 만든 거, 재질이, 벽돌벽체 어디 갔니? 자, 여기 있네요. 이름이 안 변했네. 자, 외부 벽체, 요거. 여기서, 자, 여기 외부 벽체라고 있죠? 자, 두 개가 생겼어요. 자, 하나를, 자, 요거를 갖다가 V-ray 재질로 수정하겠다. Edit in V-ray.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V-ray 재질로 변해요. 그러면서 자, 효과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범프라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범프 이미지를 넣는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비트맵 그리고 범프로 사용할 이미지를 찾아서 적용. 어디 갔지? 네, 이건데 왜 여긴 없지? 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애매한 게 여기 확장자들을 보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 파일 중에서 지금 얘가 GIF로 되어 있는데 GIF 파일은 여기서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얘를 쓰기 위해서 자, 어쩔 수 없이 포토샵에서 자, 한번 편집을 해야겠네요. 자, 얘를 불러서 Save as 저장을 다시 하죠. 뭐. JPG. JPG로 저장이 안 되는 건, 자, 인덱스 컬러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RGB 컬러로 바꿔주고,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얘가 JPG로 저장이 되고요. 범프라는 걸로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이건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다시 파일을 찾아서 요거를 적용시켜주면, 그리고 자, 얘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너무 작다 생각되면 여기서 좀만 키워줘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깥에 거는. 자, 안에, 여기, 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자, 요 안에는 벽지가 발라지겠죠? 실내니까. 그래서 벽지 이미지 괜찮은 거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도 벽지일 거고, 욕실은 타일일 거고. 자, 여기는 발코니니까, 무슨 회벽, 그 페인트벽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일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니까, 자, 체질을, 자, 여기서 쓸만한 게 있는지,
월페이퍼. 자, 벽지인데 여기에서는 벽지가 이쁜 게 없어요. 딱히.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얘를 그냥 자, 이런 어떤 좀 촌스럽지만 꽃무늬 벽지? 꽃무늬 벽지를 하나 해볼까요? 자, 얘를 주고, 자, 요거를 다시 인 모델에서 요게 이제 외부 벽체였는데, 자, 요것도 외부 벽체고, 자, 여기 외부 벽체 있고, 자, 얘는 이름을 내부 벽체로 바꿔버리죠, 뭐. 그리고 외부 벽체는 리네임에서 자, 앞에 숫자를 없애버리고, 요거 내부 벽체, 자, 요거를, 자, 여기서 재질을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에디트 브이레이에서 여기서 불러와도 되고요. 자, 비트맵으로, 여기서 불러올 거면 비트맵으로, 자, 얘를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시켜주면 이제 다 들어가죠. 몽땅 다. 몽땅 다 들어가죠. 자, 여기서, 자, 만들기. 자, 요거를, 자, 벽체라고 주고, 자, 만들기를 할게요. 만들기 차라리. 자, 얘를 가지고, 자, 내부 벽체. 자, 요거 주고, 적용.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얘를 적용. 이런 식으로 적용. 해주는데, 자, 너무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자, 얘를 어떻게 수정. 조금 크게. 뭐 이렇게 좀 크게 해야 되겠도 무늬가 좀 보일 테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무슨, 저기 발코니니까, 아, 여기도 다용도실이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줘야 될 것 같고, 자, 저기다가는 그냥, 자, 이런 거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약간 빗금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다용도실 벽체 이걸로 여기 자, 여기 여기 자 역시 작으니까 사이즈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줄무늬 형태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기는 저거였죠. 그 뭐야 그냥 일반 페인트벽 같은 거 그러면 저 뭘로 해야 될까요? 저기는
음, 여기다가는 뭐가 좋을까? 여기다가는 그라운드, 랜드스케이프, 스톤? 스톤의 벽. 일단 넣어봐야 되겠네요, 얘는. 여기다가, 자, 얘를 넣어볼까요? 이거를, 이거를 다 이상해. 그나마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돌 느낌인데, 돌 느낌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약간 느낌이 좋진 않네. 이게 더 날라나?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색깔을. 그냥 무난한 색깔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됐는데, 자, 바닥에다가 내가, 자, 이제 어떠한 재질을 갖다가, 나무 재질을 갖다 좀 넣고 싶다. 우드 플로워, 그러니까 마룻바닥 같은 거. 자, 근데 이미지가 좀 커야지 보기가 이쁜데, 이미지가 크지 않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재질을, 자,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텍스처, 이미지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맵소스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조절을 받아볼게요. 우드에서 플로어, 바닥으로 쓸만한 거.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나마 요거나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겠죠? 어떤 게 제일 날라나? 요게 제일 날라나? 자, 요런 거, 요런 이미지. 자,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받을 땐 어떻게 받느냐? 자, 요거를 다운로드 받는데, 자, 블렌드 GITF 뭐 zip 이렇게 있어요. 모양이. 자, 요게 이미지예요. 요게 지금 평면. 그리고 요게 범프 맵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범프를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맵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더티 맵으로 사용하는 건데,
자, 요거를 놓고, 자, 다운로드를 좀 받을게요. 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다운로드. 일단 받으면, 이렇게 G 파일로 받아지고, 자, 요 안에 들어가면, 자, 요거 압축을 풀어보면, 자, 요 안에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요거, 나무 파일, 자, 요거, 더티 파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요거만 있으면 되겠죠? 자, 얘를 갖고, 여기다 쓰겠다. 써주고, 자, 얘를, 바닥을, 바닥. 자, 바닥 중에서, 자, 요 바닥을, 여기다가 이제 무드 플로어로 놓을 거니까, 자, 여기다가, 자, 재질을 하나 입혀주는데, 자, 요 재질이 요건가? 얘가 뭐냐? 이거네요, 이거. 이거. 자, 얘가 마룻바닥, 마룻바닥, 이 주고. 자, 얘를 이 상태에서, 자, 요걸 그대로 쓸 거면, 요걸 그대로 쓸 거면,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고, 자, 요걸 두고서 만들어 쓸 거면 요걸 눌러서 쓰면 돼요. 자, 여기다 그냥 쓰겠다. 자, 요거를 적용해주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자,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자, 지금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로로. 세로로 돌리고 싶은데. 자, 그리고 거기에 범프맵을 같이 쓰고 싶다. 이 줄무늬를. 그러면 범프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포토샵에서 만들어야겠죠. 범프맵을. 쟤네들은, 자, 손으로 일일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미지를, 자, 90도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저게 재질 입히는 방향이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움푹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요거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뷰에 롤러를 켜주고, 줄 조금 정확히 하려면 가이드를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얘네들을,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색깔을 검정색으로 놓고, 자, 픽셀 검정색으로 놓고 얘를 여기서 자, 얘를 선을 그어줘요. 그러면 자, 선이 그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선을 그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도 가이드를 맞춰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긋게요. 자, 최대한 삐뚤어지지 않게끔 조심해서. 여기 벌써 삐뚤어졌네요. 이 가이드가 아니라 이 줄눈 자체가 삐뚤어진 거네요. 여기까지 맞출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 중간에 좀 삐져나갔었네. 자, 얘를 요만큼, 얘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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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줘서, 여기다가는 뭘 줘? 흰색으로 채우고, 흰색도 아니야, 또.
자, 흰색으로 채워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들어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고 save as 자, 이거를 JPG로 자, 이거를 범프 자, 여기다가 다시 불러올 건데 얘를 다시 불러오는데 아, 여기서 이거 돌린 거 저장 안 했죠? 네. 요거를 save as JPG로 얘랑 똑같은 애라고 저장을 한번 해야죠. 요 그림만. 그리고 다시 얘를 불러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뭘 해줘요? Vray 가서 자, 마룻바닥 에디트 자, 여기에 범프에서 비트맵으로 자, 얘를 선택하고 선이 얇아서 모르겠다. 느낌이 여기다가 렌더링을 걸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 이제 약간 줄이 가는 느낌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주고 자, 바닥은 약간 광택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다가는 리플렉션에서 광택을 좀 주고 거기에 글로시니스 값을 좀 주고 그러면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비치는 게 없을 테니까 물체가 이제 나와 봐야지 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닥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재질을 한번 입혀보세요. 그래서 자, 벽체하고 바닥하고 재질을 먼저 입히세요. 자, 소파 같은 거를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천 아니면 가죽 소파를 보통 많이 놓게 돼요. 그래서 가죽 소파 같은 경우를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질이 가죽 소파 재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재질을 예전에 제가 썼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냥 가죽 이런 느낌의 이런 범퍼를 써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자, 재질을 찍어보면 뭔가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재질을 쇼파로 이름을 바꿔서 어디 갔지? 어떤 거지? 네, 얘를 재질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상태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쇼파를 재질을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자, Vray 재질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옵션이 달라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Vray 재질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Vray MTL이라는 재질이 들어가서 여기에 옵션이 반사, 투명 물절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디퓨즈라고 그러고 나머지 뭔가가 없어요.
뭔가가 많이 없어. 얘는 뭔가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많이 쓰는 이 재질, 이게 V레이의 기본 재질이거든요. 이 기본 재질을 내가 불러다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불러오느냐? 없을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깥쪽 거,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자, 얘를 보면 레이어라고 돼 있어요. add 레이어. 레이어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자, 여기 Vray, MTL, 에미시브, 디퓨즈 커스트, 뭐 리플렉티브 커스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질감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Vray, MTL이 자, Vray 재질의 기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선택할게요. 그럼 여기 표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자, 아까 내가 사용했던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다른 게 적용이 돼서 자,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어. 또 불러와야 되는데 자, 얘를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다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카피. 자, 여기다가 우측 버튼 눌러서 페스트 하면 얘가 똑같이 들어가요. 적용된 게.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적용이 이렇게 되죠. 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요. 재질을 만들었으면 내가 다시 입혀야 되는데 자, 지금 얘는 기존에 있던 재질에다가 내가 추가를 해서 이미지를 넣어준 거라서 바로 다 적용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수정할 때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시고 여기에 그다음에 자 범프에다가 자 여기 범프맵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비트맵으로 자요 이미지 범프 이미지 넣어주시고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가요. 강하게 들어가니까 자 얘를 조금 줄여줄게요. 여기서 자요 값을 좀 줄여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좀 약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범프가 너무 세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너무 대비를 크게 줘서 세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 값을 갖고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뭘 주냐? 리플렉션. 여기다 광택을 좀 주고 그리고 글로시 값을 좀 주면 얘가 약간 반짝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도 자 이것도 프레임 금속 프레임 자 얘도 이것도 내가 재질을 이렇게 찍어주면 뭔가 또 나오겠죠? 자, 얘도 어, 의자 프레임 주면은 자, 여기에 의자 프레임이 들어왔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디퓨즈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MTL 넣어주고요. 자, 이 색깔을 그대로 쓸 거면 카피해서 넣어도 되고 색깔을 바꿀 거다 그러면 굳이 얘는 이미지가 아니라 색깔이니까 여기서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좀 더 어두운 느낌으로 이런 거 주고 자 얘를 그 다음에 반사값을 최대로 줘도 반사가 별로 안 일어나요. 최대로 준다고 해도 얘는 그냥 반짝이는 정도가 별로 안 일어나요.
이런 정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얘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메탈리스 값을 좀 더 주면 약간 금속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메탈리스 값을 주면 금속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주면 금속이 되는 거고, 자, 그러고 조금 더 밝게 가면 금속이 완전히 되면 금속이 되는 건데 얘를 좀 덜 주고 반사값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글로시니스 값을 좀 주면 그러면 좀 더 반짝이는 듯한 금속이 되겠죠. 완전히 반짝이는 금속은 아니고 살짝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유리예요. 유리인데, 자, 요것도, 요 지금 요 프레임. 자, 요 프레임은 그냥 요거랑 똑같은 걸로 갈게요. 그래서 의자 프레임으로 똑같이 줘버릴 거야. 여기다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리예요. 자, 얘도 스포이드로 찍어보면 뭔가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거 테이블 유리 주고, 자, 얘는 테이블 유리는 자, 오파시티 값이 얼마 안 들어가 있네요. 좀 많이 주면 많이 투명해지겠죠? 이렇게 돼요. 자, 밑에는 자, 요건가 보네. 테이블 유리가. 그죠? 자, 요것도 요거. 예, 예. 두 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테이블 유리에. 자, 여기서 테이블 유리. 디퓨즈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화면에선 잘 나와요. 유리가. 근데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가 V-ray 재질로 왔을 때 자, 오파시티 값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디퓨즈가 아니라 얘가 V-ray 머터리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명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리플렉션 얘를 이용해서. 자, 렌더링. 그래야지 투명한 정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투명한 게, 자, 이 투명한 게 완전 투명이 아니죠? 자, 요만큼 덜 투명하니까 요 색깔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일단은 무조건 완전 투명으로 줘요. 그리고, 자, 투명한 물체를 만들 때는 이 물체의 재질은 의미가 없어요.
이 물체의 색상은.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봤자 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까무스름하게. 자, 그럼 얘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색깔을 하얗게 주면 그럼 투명해지나? 하얗게 준다고 해서 얘가 안 변하거든요. 자, 똑같아요. 표현은. 이건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테이블 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어, 요거 지워버리고, 디퓨즈라는 거. 자, 이 디스플레이 모드도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면 투명하게 나와요. 자, 여기가 투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유리가 굴절률이 있어요. 굴절률. 자, 투명한 건 굴절률이 있다고 그랬죠? 1.5에서 1.447 정도에서 1.77 몇 가지가 보통 일반적인 유리의 종류라고 그랬어요. 1.5 정도만 잡고, 자,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 나오는데, 내가 이 유리에다 색상을 약간 표현하고 싶다. 푸른색이든 녹색이든 붉은색이든 색상을 좀 가미를 해보고 싶다. 색상이 있는 유리처럼.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일반적으로 투명한 거에 대한 색상은 자, 얘를 갖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얘가 빨간색으로 되면 자, 여기서는 변해요. 화면에서는. 화면에서는 변하는데 렌더링을 걸면 안 나와. 전혀 안 나와요. 색깔이. 이 색깔을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투명도를 좀 줄여요. 조금만. 덜 투명하게. 그러면 색깔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상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완전한 유리로 아니고 살짝만 덜 투명하게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아니면 얘는 완전 투명을 주고 대신 뭘 주냐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포그 컬러에다 줘요. 포그 컬러. 자, 카피해서 얘를 여기다 줘볼게요. 자, 얘는 그냥 흰색으로 둘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포그 컬러의 색상이 여기 적용된 거야. 그래서 얘를 자, 너무 진하게 주니까 약하게 살짝만.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테이블 유리가 약간 검은 느낌이 나게끔 좀 조절할게요. 얘를 살짝 검은색을 좀 가미를 해서 이 정도 주고 자, 렌더링. 그러면 자, 약간 이렇게 검은 색상을 좀 띠는 유리가 되겠죠. 저 푸른색을 띠는 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색상을 좀 가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줘도 자, 거의 흰색에 가깝지만 색깔이 적용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블과 유리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자를 보면 의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렌더링 걸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라이트가 표현이 돼요. 라이트를 설치한 적이 없는데. 자, V-Ray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 라이트를 바로 그냥 적용을 시켜줘요. 자, 얘는 지금 이거랑 같아요. 섀도우 키면 지금 이 그림자 빛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걸 끄면 원래 안 나타나야 되는데 자, 얘는 이걸 키든 끄든 무조건 V-Ray에서 적용이 돼버려요. 라이트가. 그래서 라이트를 받으면 얘가 빛이 달라지는, 재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자, 여기 세팅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 세팅이 아니라 라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 전구 모양의 아이콘. 자, 라이트에 가면 여기 썬라이트라는 게 하나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게 V-Ray에서 사용하는 저 섀도우 값을 적용시킨 기본 라이트예요. 자, 여기 앞에 부분 아이콘 있는 데를 살짝 누르면 약간 어두워져요. 그럼 오프 시킨 거야. 꺼버린 거야. 근데 얘를 꺼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빛은 없어져요. 기본 빛만 남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질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너무 반짝이잖아, 얘가. 그 조절을 해서 좀 줄여야겠죠, 반짝이는 건. 자, 그리고 좀 어두운 감이 있다. 라이트를 좀 더 라이트 설치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감이 있다 그러면, 자, 얘를 여기 세팅에서 카메라라는 곳에 보면 익스포저 밸류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 노출값이에요, 노출값. 자,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카메라를 쓰면 카메라의 노출을 설정하듯이 그 노출값을 설정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14.229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걸 기준으로, 요 수치값을 기준으로 수치가 작아지면 밝아지고요. 커지면 어두워져요. 근데 자, 한 1이나 0.5만 작아지고 커져도 엄청나게 밝아지고 엄청나게 어두워져요. 수치값을 너무 많이 변화시키지 마세요. 14인데 14.229인데 13 정도만 줘볼게요. 그래도 저희가 많이 밝아져요. 자, 이 정도로 놓고 일단은 재질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라이트 줬을 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너무 반짝이니까 수정합시다. 쇼파. 반사값을 좀 더 줄이고. 자, 광택을 좀 줄여야지 좀 덜 하겠죠? 가죽이 너무 반짝이면 아까 그거는 가죽이 아니라 거의 비닐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하실 수가 있고. 자, 얘도 테이블인데, 유리인데, 반사가 좀 있어야지 되겠죠, 유리가 살짝은. 그래서 자, 테이블 유리에다가 자, 리플렉션. 자, 반사값을 조금만 줄게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얘가 살짝 뭔가가 이렇게 비치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이게 딱 좋다라고 완벽하게 재질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왜? 라이트를 주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 맞춰놓고 라이트 설치해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재질을 최종 설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여기서 재질을 잘 줬다고 하더라도 라이트 설정해버리면 또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그냥 이 정도 느낌 해서 적당하게만 조절을 일단 해서 재질을 수정을 해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렇게 빨리 수정을 해야지 나중에 라이트 주고 나중에 렌더링을 걸 때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재질 수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갖다 놓은 거에다가 재질을 입혀보세요. 바닥 재질도 만들어서 범프 값도 줘보고, 자, 이런 것도 재질 수정해보고.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 재질을 수정을 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재질을 여기서 스케치업 재질에서 재질을 만들어서 재질을 입혔고, 기존에 있는 재질을 불러다가 수정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 만약에 V-Ray 자체에서 여기서 새로운 재질을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 쓰겠다. 그러면 자, 요 밑에 보면 자, 동그란 거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Create as Set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자, 여기 뭔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렌더 엘리먼트, 지오메트리, 라이트, 텍스처, 머터리얼 있는데 자, 지금은 재질을 만들 거니까 머터리얼이에요. 머터리얼에서 재질 종류들이 꽤 많은데 이 중에서 뭘 보냐면 제너릭이라는 거, 일반 재질. 얘가 V-Ray 머터리얼, V-Ray의 기본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너릭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뭐가 추가가 돼요. 디폴트로. 그럼 요거를 이름을 내가 만들어요, 이제. 뭐 창문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V-Ray 머터리얼이니까 똑같아요. 색깔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주고요. 적당하게. 그리고 자, 반사값 좀 주고 자, 지금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얘를 적용하는 건 어떻게? 얘를 여기다 적용하는 건 여기다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Apply to Selection 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어둡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 좀 더 밝혀주면 되죠. 뭐 그건 나중에 렌더링 걸면서 색상 조절해 주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유리예요. 자, 유리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 자, Edge Set, Material, Generic 하나 만들어서 자, Rename, 자, 유리창, 유리. 자, Rename, 유리창 유리라 창문 유리 이렇게 해야겠네. 자, 주고 여기다가 유리는 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사가 안 들어가고 투명. 자, 얘가 최대치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 색깔은 어떤 색깔이 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투명 들어가고 얘를 자, 이 재질과 이 재질에다가 적용. 뭐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자, 색상을 주고 싶다 그러면 포그 컬러를 주라고 했죠? 자, 푸른 색깔을 약간 가미하겠다. 살짝만. 그러면 이렇게 약간 푸른색 빛의 유리창을 만들 수가 있죠. 뭐 얘를 유리창이 유리가 완전히 흰색 유리는 거의 없잖아요. 녹색 아니면 푸른색이 약간 가미가 돼 있으니까 대부분들이. 살짝 녹색을 좀 가미한다든지 푸른색을 살짝 가미한다든지 색상을 약간 넣어도 상관없어요. 완전 투명으로 넣으면 나중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약간은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색상을 조금만, 거의 빼다시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뭐 한 1.5 정도 주면 될 거고.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서 재질을 입혀갖고 V-Ray에서 V-Ray 재질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소스를 갖다 썼으면 그 소스에 있는 재질을 그대로 불러와서 그거를 V-Ray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자, V-Ray 자체에서 재질을 만들어서 재질을 입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써서 재질을 많이 자,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뭐 오늘이 주말이니까 자, 주말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신경 써갖고 재질 좀 손을 보고 좀 재질 어느 정도 입혀갖고 오세요. 완벽하게 끝내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재질을 어느 정도 입혀갖고 오라는 거예요. 입혀갖고 오시면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라이트 설치를 해서 재질을 좀 더 수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설치하는 걸 할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재질을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시면 안 돼요.